안녕하세요, 코인티브입니다. 오늘은 치아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치아코인이 요즘에 하드디스크 문제로 좀 핫한 코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뉴스를 보면 중국 TV 경제 채널 치아코인으로 인해 하드디스크 가격 급격히 요동. 최근 중국 중앙방송 경제 채널 CCTV2가 치아코인 채굴 열풍으로 하드디스크가 급격히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고용량 하드디스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가격도 조금 올랐어요. 한 10%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하드웨어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네, 어쨌든 네, 치아코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치아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아코인 한번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치아코인은 이렇게 하드디스크로 채굴하는 코인으로서 네, 현재 메인넷을 런칭한 지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채굴자들이 엄청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네, 중국 채굴자들이 치아코인이 개수가 2100만 개로 네, 채굴량이 많지가 않아요. 채굴량이 비트코인이랑 똑같죠. 2100만 개. 네, 그러니까 빨리 채굴을 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비트토렌토 아시잖아요. 비트토렌토. 비트토렌토 만든 사람이 트론 재단에게 비트토렌토 팔고 나서 새로운 코인이라고 해서 이게 2017년도에 이제 치아코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보통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데 네, 백서라고 하잖아요. 이 백서를 좀 얘네들은 자기네들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린 페이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재밌습니다. 나름 이제 비트코인을 잡겠다는 뭐 암호화폐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을 잡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불가능한데 어쨌든 2100만 개짜리 네, 하나의 또 채굴 코인이죠. 네,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친환경, 에코 프렌들리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굴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이랑 네, 기존 이더리움은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하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식으로 채굴을 합니다. 네, 원래 비트코인은 예전에는 CPU로 했다가 점점 발전해서 GPU가 더 좋고 해서 GPU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GPU를 넘어서 네, 새로 칩을 디자인해 가지고 아식이라는 거거든요. 그 아식 칩으로 네,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네, 아식이 있긴 한데 네, 아식도 있긴 해요. 네, 비트맨에서 만들었죠. 아식도 있긴 한데 그래픽 카드가 대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식은 한번 처리 지나면 네, 이건 고처리 돼 버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다시 네, 사용할 수가 있죠. 게임 용도로 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기예요. 전기가 많아야 네, 특히 비트코인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이더리움보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얘네들은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다.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기능을 비교하면은 상당히 에너지 소비가 적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냥 절대값만 보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은행이나 뭐 그런 것들에 비하면 뭐 금채굴 이런 거에 비하면은 현저히 에너지 소비가 적은 네, 그런 신기술입니다. 네, 그런 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치아코인은 SSD 또는 HDD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채굴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사람들은 경작이란 경작이라는 표현을 써요. 파밍이죠. 영어로는 파밍.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는 당연히 그래픽 카드나 아식 채굴에 비하면 전기 소모가 적어요. 네, 당연한 얘기죠. 하드디스크는 PC에도 많이 쓰지만 이게 전기 소모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용량이 되면 당연히 많이 합니다. 대용량이 되면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많이 하게 PC보다는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그래픽 카드랑 RC기에 비하면 전기 소모가 현저히 적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채굴 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네, 자꾸 자기들은 자꾸 이제 친환경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드디스크로 채굴하는 게 과연 친환경? 모르겠습니다. 네, 전기 소비가 좀 적다는 거 빼고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채굴 방법인데요. 이게 하드디스크를 파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는데 얘네들은 데이터 저장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네, DB 역할이 없어요. 단순 채굴용으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플롯을 생성한대요. 플롯. 네, 플롯이라는 게 하나의 단위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쌓여야, 네, 플롯이 쌓여야 채굴의 그 파워가 증가합니다. 보통 우리가 해시레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려면 플롯이 많이 생성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분 그 작업 증명 방식인, 네, POW, 이게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라는 방식 있죠. 지분 증명 방식. 근데 얘네들은 POST, 포스트라고 해서 그 스페이스랑 타임, 시공간, 네, 시공간이 쉽게 얘기하면 시공간 작업 증명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시공간. 그래서 이제 이 저장 공간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하드디스크. 그래서 어쨌든 플롯을 생성을 하고요. 이거는, 네, 일단은 모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플롯 생성한다. 이 플롯은 하나, 두 개, 세 개 카운트가 되는, 네, 파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롯의 개수에 맞게, 네, 파밍이 진행됩니다. 이건 약간 로또식으로 내 플롯이 한 개 있거나 뭐 100개 있거나, 네, 당첨될 확률이 다르죠. 한 개 있어도 당첨은 되지만, 네, 확률적으로 100개 있는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플롯을 생성할 때는 SSD가 주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SSD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파일을 생성해야 되니까, 네, 빠르게 읽기 쓰기를 해야 됩니다. 읽기 쓰기. 읽기보단 쓰기를 더 많이 하죠. 네, 쓰기. 읽기 쓰기를 빠르게 해가지고 플롯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롯의 개수가 많을수록, 네, HDD에 이걸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플롯을 여기서 만든 플롯을 HDD에 저장을 해 놓고, 네, 채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롯을 많이 형성해 놓으면 해시레이트 증가 효과가 있다고 제가 여기다 써놨고, 그리고 플롯 개수는 해시레이트다. 그러니까 채굴량에 영향을 미친다. 네, 당연한 거죠.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기계 한 대 이렇게 설치를 하면 해시가 예를 들어서 15가 나온다고 하면, 네, 100개 설치하면, 네, 당연히 1500이 나오겠죠. 1500 해시레이트가. 네, 얘는 보통 테라바이트 단위를 쓰는데, 네, 그러면 100배에 많아요. 채굴량이. 이게 단독으로 설치를 하면 100배 많지가 않은데, 노드라는 곳에, 네, 서버 풀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풀장에 다 같이 이렇게 물려서 채굴을 하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 채굴 확률이. 내가 단독으로 이렇게 채굴을 하면은 확률이 엄청 낮아요. 아무리 내가 해시가 높아도. 근데 큰 풀에 같이 다 같이 채굴을 하면 여기서 분배를 해줘요. 이렇게 내가 채굴 안 했어도, 내 기계가 안 했어도 나눠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확률적으로 해시레이트가 크면, 네, 당연히 많이 분배가 됩니다. 네, 보통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얘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풀장도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플롯이란, 계속 플롯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그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작은 단위가 101.4 기가바이트예요. 네. 이 K 값이라는 게 있는데 K 값이 32일 때 기준이고요. 이게 약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K 값이. 그 플롯당 임시 공간이 239 기가바이트가 필요하며, 네, 1.4 테라, 1.4 테라 그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라이트, 쓰기가 발생을 해요. 이 쓰기가 뭐냐면은
하드디스크 읽고 쓰고 할 때 1.4TB의 용량 정도가 쓰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하드디스크를 얘기를 할 때 읽기 쓰기 얘기해요. 이 속도, 읽기 쓰기 속도를 많이 얘기하고, 읽기 쓰기 속도, 쓰기. 네. 그리고 이 쓰기를 몇 번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보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 공간은 또 뭐냐? 플롯당 임시 공간이 왜 239기가 필요한 여기는 100기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1.4T라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실 텐데 이걸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1플롯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이게 아까 100기가라고 그랬죠? 100기가. 100기가라는 파일을 만들 때 이걸 읽고 쓰고 하면서 얘네들이 원하는 얘네가 누구지? 치아코인. 네, 죄송합니다. 네, 치아코인이 원하는 뭔가 기록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파일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그때 임시 공간이란 건 템포러리 공간인데 템포러리 공간을 아까 뭐 플롯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SSD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SSD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플롯을 만들 때 SSD 공간이 239GB, 그러니까 한 최소한 250기가, 네, 여유 있게 250기가에서 300기가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SSD는 그 플롯을 만들 때 빠르기 때문에 플롯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읽기가 1.4T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드디스크의 속도보다는 SSD가 훨씬 빠르거든요. 1.4TB의 읽기 쓰기를 하는 과정을 네, 하는데 SSD를 활용하면 여기 써 있습니다. SSD는 6시간에서 10시간이면 되는 걸 하드디스크는 3, 4일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SSD를 쓰는 거예요. 네. SSD 중에서도 그냥 일반 SSD가 아닌 NVMe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NVMe를 M.2라는 또 표현도 쓰거든요. 이게 이렇게 카드처럼 생겼어요. 요만한 카드인데 메모리처럼 생겨가지고 메모리보다 좀 작죠. 네, 램보다 좀 작아요. 네, 램보다 좀 작은데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메인보드에 꼽습니다. 메인보드에 최신 메인보드 같은 경우 2개 정도, 네, 많게는 3개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게 없으면 PCI 이 해서 이제 그래픽카드 꼽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네, 자리가 있습니다. 네, 물론 다이렉트 꼽는 거 아니고 여기서는 카드를 사가지고 여기 NVMe를 하나 또는 이렇게 2개 꼽을 수 있는 걸 사야죠. 네. 그래서 NVMe를 임시 공간, 아까 여기 했죠. 임시 공간이 필요하다. 템포리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VMe도 용량이 몇 테라 정도 있으면 좋아요. 최소 2에서 이제 내가 얼만큼 플롯을 만들 거냐 동시에 그거에 따라서 임시 공간을 잘 배정해서 네, 만들면 됩니다. 네,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램은 1플롯을 생성할 때 4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병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플롯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플롯을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동시에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이제 CPU가 멀티 코어야겠죠. 멀티 5개 이상 있어야겠죠. 코어 5개 이상 있어야 5번 동시 병렬처를 하는데 5개를 하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8코어 정도 있어야 좀 여유 있게 네, 컴퓨터 버벅이지 않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램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도 써 있죠. 램도 여유 있게 필요한 게 한 폴로 생성하는데 4기가 정도 잡아먹어요. 4기가. 그러면 4, 5, 20. 네, 20기가는 최소한 있어야 네, 20기가보다 좀 더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24기가 이 정도는 있어줘야 네, 뭐 이거 채굴이 아니라 플롯을 만드는데 네, 효율적으로 네, 버벅이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플롯은 뭐냐? 네, 작은 단위로 네, 채굴을 하는 해시레이트, 시공간, 네, 시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과 공간으로 작업 증명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플롯이 있어야 쉽게 생각하면 플롯이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다. 이게 로또 티켓이라고 하면 돼요. 로또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장. 네, 이렇게 하면 쉽겠네 설명하기가. 로또 한 장인데 이걸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파밍이거든요. 이제 플롯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아까 얘기했죠. SSD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로 옮긴단 말이죠. 하드디스크로 옮겨요. 플롯을. 자동으로 옮겨져요. 네, 설정만 해놓으면 돼요. 그럼 하드디스크에 플롯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시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플롯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플롯이라는 네, 이게 많을수록 이제 채굴이 잘 되는 거예요. 얘네들 스캔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파밍이란 채굴과 같은 개념인데 채굴과 경작이 다르듯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마이닝과 경작은 다르죠. 마이닝은 막 금을 캐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고 경작은 우리가 논에서 네, 쌀을 재배하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네, 약간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NVMe SSD에서 아까 얘기한 네, 플롯을 임시 저장 공간에서 플롯을 만들어서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하고 이게 많을수록 해시 값이 많이 배정을 받아서 네, 로또 한 장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내 로또 한 장을 사냐 100장을 사냐 당첨 확률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또 K 값도 있었는데 K 값은 난이도라고 그냥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네, K 값이 1이 증가할 때마다 플롯 크기가 2배가 증가한대요. 근데 일단 현재는 32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증가할수록 난이도가 너무 많이 몰리면 또 이제 적당한 배분을 위해서 난이도를 증가시키나 봐요.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 자동으로 증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물론 자동이겠죠. 자동이 아니면 좀 네,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네, 플롯을 형성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해시를 스캔하는 거 외에는 연산 작업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플롯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지만 그 이후에는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친환경이다. 네. 비트코인, 아식 채굴이랑 GPU랑은 비교를 할 수 없다. 전기 소모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심지어 이제 플롯이 형성된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드디스크를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장비가 있어요. 여기에 뭐 리눅스가 들어간다고 했나? 리눅스인가? 네, 리눅스를 되게 그 뭐지? 최적화 시켰다면 돼요.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게 채굴기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채굴기. 그 아식 채굴기, 비트코인 채굴기 있죠. 네, 그 아식 채굴기에 라즈베리 파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파이가 구동을 시키고 네, 하는 방식인데 여기 특정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가지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하는 얘기, 우리 하드디스크만 있으면 플롯이 들어가 있는 하드디스크만 있으면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PC가 아니더라도 PC가 아니라 네, PC 또는 뭐 서버 컴퓨터 같은 고사양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연결해서 채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효율적인 그 블록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뭐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 하드디스크에 그 플롯만 넣어놓고 파는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채굴되게끔 하드디스크를 막 여러 개 연결하고 라즈베리 파이 이게 싸니까 네, PC보다 싸잖아요.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네, 하드디스크가 뭐 고장이 날 때까지 돌리는 거죠. 이거를 하나의 아식처럼 이런 기계 채굴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언젠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런 거 보니까 누군가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치아 코인에서 내세우는 장점 계속 얘기했죠. 전기 소모가 적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비트토렌토를 만든 개발자가 만든 거다. 이거 이 사람이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닝이 아니다. 우리는 경작을 하는 거다. 파밍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ETF 상장 등 뭐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간 상거래용이죠. 상거래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세우는 거는 비트코인과 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약간 페이먼트용으로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좀 채굴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 점이 아쉬워요. 이 치아코인이 아무리 좋아도 비트코인을 저는 대체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비트코인 대체할 수 없고 뭔가 하나의 새로운 채굴 방식을 채택한 2100만 개의 2100만 개를 생성하는 코인으로서 뭐 비트토렌토가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새로운 코인으로 자리를 잡으면은 괜찮은데 비트코인을 계속 잡겠다고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총평하면은 채굴 방법을 GPU 또는 아식에서 하드디스크로 변경한 것인데 파이코인처럼 하드디스크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단순히 해시레이트 플롯이죠. 플롯의 증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라서 저는 어느 측면에서는 하드디스크를 좀 낭비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의 낭비를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는 GPU랑 물론 이제 GPU랑 뭐 아식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덜 낭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덜 낭비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낭비를 하는 건 맞지 않나. 네. 굳이 포스도 있는데, 네, 포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은 포스가 취약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네, POW의 역할이 필요한데 POW 대신에 자기네들은 시공간을 이용한 포스트 알고리즘을 네, 적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물음표. 네, 왜냐면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2100만 개 코인을 만들어서 21년에 걸쳐 채굴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SSD와 하드디스크가 많이 소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드디스크는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어. SSD도 수명이 있어요. SSD. 네, 수명이 있어요. 읽기 쓰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플롯을 계속하는 데 사용되는 SSD는 아무래도 무리가 갈 것이고 하드디스크는 그래도 좀 뭐 저게 적긴 한데 그 뭐지 과부하량이 적긴 한데 하드디스크도 수명이 있긴 있죠. 아무래도 근데 하긴 뭐 하드디스크 10년 이상 쓰긴 해요. 요즘 만든 거 보면. 네, 어쨌든 네. 그래도 지금 미래 가치는 당장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분량이 많을 때 채굴할 수 있다면 해놓고 추후에 거래소에 가격이 형성되면 차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ROI가 6개월 네,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채굴기가 길면 1년, 길면 1년, 뭐 빠르면 3개월도 나와요. 그러니까 3에서 1년 사이라는 거죠. 보통 채굴하면 네, 그 ROI가 보통 3개월에서 1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대략 6개월 정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일어나지 않을까. 채굴업자와 채굴량이 채굴업자가 6개월 이상이 돼버리면 채굴량을 줄일 것이고 그 다음에 3개월 쪽으로 되면 이제 채굴을 활발하게 할 텐데 네, 저는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엄청 빨라요. 이게 채굴을 지가 하고만 있다면 네, ROI가 빠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ROI 여기서 관점이 가격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네, 가격 형성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2100만 개 코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코인들 2100만 개 정도 만드는 대략 이런 작은 코인들 보니까 총량이 작은 코인들 보니까 대충 200달러 위아래로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뭐 크면 300달러까지도 가고 네, 적으면 150달러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유명해지고 좀 알려지는 것 같은데 슬슬 치아코인이 그러면 저도 치아코인이 좀 가능성이 있고 좋다 그러면은 300달러에는 최소한 300달러에는 네,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660달러인가 네, 형성이 된 사이트도 있고 어떤 거래소는 300, 290달러 거의 300달러죠. 제가 딱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에요. 290달러 정도의 형성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0달러 정도로 한번 계산을 이렇게 살짝 해봤거든요. 이렇게 살짝 해봤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봤냐면 엑셀 파일을 이렇게 보면 이제 만들어봤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이게 거의 며칠 만에 4월 28일 대비해서 5월 4일이 거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네, 반으로 줄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서 0.01개였는데 4월 28일에 지금 현재
5월 4일 기준으로 0.0051개로 줄었습니다. 네, 거의 반토막 났죠. 며칠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지났는데 6일 지났는데 반토막 났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초반에 몰리니까 채굴이 메인넷 런치한 지 얼마 안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몰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몰리는 게. 네, 그래서 지금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메인넷 런칭하고 작년 10월부터 계속 해시가 증가하면서 채굴량이 막 뚝뚝뚝 줄다가 최근에는 좀 안정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파일코인보다는 채굴량이 줄어드는 그 폭이 처음엔 크다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너무 예측하기 힘든 짧은 기간이긴 한데 이렇게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 여기 퍼센테이지 써놨죠. 뭐 9%, 6%, 5%, 3% 이런 식으로 2% 이제 갈수록 조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채굴을 하게 되면 네, 480테라를 아니 480테라 너무 많은가? 일단 한 100테라 정도를 만드는데 이걸 누적 수익이라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네, 어쨌든 만약에 480테라를 꽉 채웠어요. 한 달에 걸쳐서 한 두 달? 네, 6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서 꽉 채웠어. 그랬을 때 가격은 300달러로 형성이 됐으면 제가 볼 때 한 달 수익이 네, 한 달 예상 수익이 네, 한 3,000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기계를 그럼 만드는데 얼마가 드냐?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소모가 돼요.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3천만 원이죠. 네, 만원 정도 들이면 한 달 수익이 한 3,500, 아니 350만 원 정도. 네. 이거는 대략 한 8개월 걸리나? 8호 40, 83, 24. 네, 맞네요. 대략 8개월 정도 걸쳐야 이게 그 3천만 원짜리의 컴퓨터에 그 ROI가 나오는 거죠. 8개월. 근데 제가 아까 6개월 얘기했었잖아요. 6에서 8개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5개월? 5개월에서 빠르면 4개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5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가 적당한 네, 수준일 것 같아요. 이거 좀 제가 8개월로 잡은 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네,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채굴량이 아까 0.01에서 0.0051까지 떨어졌죠. 51까지. 근데 지금 저는 0.0005까지 떨어질 거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 가격은 지금 현재는 좀 비싼 것도 있지만 한 3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점점 줄어들고 하면 더 줄어드네요. 더 줄어들어. 480이 딱 난이도가 어느 정도 채굴량이 고정됐다고 했을 때는 2,300달러. 거의 한 200, 한 80 나오려나? 한 280만 원 정도 하루에 네,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빠르게 ROI가 나오다가 ROI가 끝나고 나서 이제 ROI 끝났잖아요. 어느 정도 끝나면 어느 정도 ROI가 끝난 게 아니지.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어느 정도 채굴량이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해 채굴 양이 급격하게 채굴하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네,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여기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급격도로 채굴량이 줄어들 거예요. 급격도로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구간에서 빠르게 ROI를 네,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로 가면 한 8개월 선에서 네, 8개월 길게는 1년 안에 네, ROI가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꾸준한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드디스크로 채굴하는 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비트코인 아식 채굴기랑 이더리움 GPU 채굴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계속
계속 붙긴 하긴 할 텐데 이게 계속 안 붙는 이유가 ROI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OI가 안 좋아질수록 하드디스크가 추가되는 속도와 이런 것들이 되게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는데 지금이야 이더보다 좋으니까 가성비가 이더리움보다 좋으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이더보다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이더나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지 왜 우리가 하드디스크 사서 여기에 투자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네, 저부터도 그럴 테니까. 네, 어쨌든 네, 채굴을 하면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채굴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 근데 채굴도 잘못하면 큰일 나서 무조건적인 긍정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아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시아코인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0.0051 네, 하루 테라바이트당 네, 생산되는 양이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7 엑사바이트가 붙었어요. 파일코인이 10월에 런칭하고 지금 4 엑사바이트인데 네, 파일코인이 4 엑사바이트예요. 4점 몇이에요. 4점 몇. 작년 10월인가 출시했는데 근데 얘는 불과 며칠 전, 뭐 한 일주일 됐나? 2주 됐나? 네. 근데 벌써 1.7 엑사바이트예요. 워낙 진입 장벽이 낮아서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파일코인 아니라 치아코인 프라이스가 지금 1,500불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1,500불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500불 안 돼요. 한 300불이 적당한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치아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재밌네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재밌어요. 역시 채굴은 재밌어. 다만 이제 채굴 잘못하면 골로 간다.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고요. 네, 코인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